자, 볼까? 안 풀린 문제가 뭐야? 몇 번? 7번? 7번 말고 딴 거는? 15번. 15번? 16페이지 15번. 몇 번? 잠깐만. 15번하고 5번하고 그 다음에 7번? 뭐야? 그럼 다잖아. 자꾸 이러구나 진짜. 자, 봐봐 얘들아. 일단 근데 이게 뭐 이런 거 같아. 미적이 좀 어렵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 사실. 근데 얘들아 미적이 어려운 건 여기가 아니야. 진짜 미분 적분이 들어갔을 때 어려워지는 거고. 그쪽 그리고 이제 내용은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미분 적분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용은 다 괜찮아. 문제 쪽이 문제 풀이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포커스를 잘 잡아야 돼. 근데 지금 사실 다른 문제들도 그렇지만 지금 이쪽에 푸는 문제는 어려울 게 없어. 특히 15번. 발전 15번 봐봐야 돼. 이거는 진짜 어려울 게 없어. 왜냐면 그러니까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가? 발전 15번은 일단 fx가 뭐야? 자, x 빼기 3의 제곱이래. 맞냐 얘들아? 그리고 그래프를 줬네? 근데 솔직히 나는 이 문제는 그래프가 왜 나왔나 싶어 솔직히. 근데 이때는 이게 지금 2016년도에 나온 거잖아. 이때는 수능 문제 중에 뭐가 있었지? 일종의 함정이지. 세트형 문항이라는 게 있었어. 그럼 세트형 문항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의 주제를 주고 두 문제를 내는 거야. 언더스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야. 이 다음 문항이 또 있어서. 이 문제는 사실 그래프가 필요가 없지 왜? 얘가 물어본 거는 이걸 주고 fx가 뭐에 만족해? 자, n에 만족하는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이때 hn을 알파에서 베타를 빼놓으면 절대값을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맞네 얘들아? 그럼 사실 이 문제는 전혀 고민할 게 없는 게 이거의 두 분이 알파 베타 아니야? 그리고 누가 더 크다는 말이 없잖아. 그럼 누가 더 크다는 말이 없는 대신에 뭘 준 거야? 절대값을 씌워놓은 거지.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얘는 뭐냐? 얘가 얘기한 게 지금 x 빼기 3의 제곱 아니야? 이걸 만족하는 거잖아. 그럼 x 빼기 3은 얼마야? 설마 n이고 3 넘어가면은 이거 아닌가? 그럼 이 중 하나가 3 플러스 루트 n, 하나가 3 마이너스 루트 n. 맞지? 그럼 3 플러스 루트 n에 3 마이너스 루트 n에 빼면 뭐 나와? 2 루트 n. 근데 이게 반대로 빼도 어차피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야? 1 루트 n. 끝. 그래서 얘를 지금 h라고 그런 거잖아. 그럼 2 루트 n 플러스 1 빼기 2 루트 n이니까 유리화시키다 마무리지면 끝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을 세울 때 필요 이상으로 긴장할 필요 없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발전 7번은 발전 5번은 자 발전 5번 어디까지 풀었어 지현아? 발전 5번 못 푼 사람 흔들어봐. 근데 이 발전 5번 못 푼 사람 중에 혹시 이 A엔 B엔을 못 구한 사람들이 있겠지? 주로 A엔 B엔을 못 구해서 못 풀었겠지? 맞아? 근데 내가 질문을 바꿔볼게. 만약에 너네한테 봐봐 발전 5번이야? 이 문제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야 2x 플러스 y가 3이고 자 x 마이너스 2y가 1이래. 이런 문제 나왔다고 치자. 언더스탠? 그럼 이거 x, y 못 구해? 이거 x, y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에다 2를 곱하고 2를 더할 거 아니야? 그럼 x 나오지? 이거 굉장히 쉬운 연립 방정식이지? 이 그거 똑같은 거야. 단 얘는 지금 뒤에 뭐라고 써있어? 4의 n승? 그러니까 이건 x, y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4의 n승은 상수를 봐야지 그냥. 근데 우리는 이런 거 풀 때 너네가 그러니까 미지수 상수를 제대로 구분 못 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뭐야? 얘는 2n승이라고 써있잖아. 맞아? 네. 근데 문제가 지금 이때 x가 an이고 봐봐. x가 a 단요 문제 풀 때 좀 조심할 건 뭐냐면 x가 an이고 y가 bn이야. 맞니 얘들아?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에 답을 낼 때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여기는 이 식에다 2를 곱해. 봐봐. 그러면 2를 곱하면 얘는 4x 플러스 2y가 2 곱하기 4n승이야. 맞니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변변을 뭐 하면? 여기는 이 식이랑 2를 더하면. 그치? 그럼 여기서 2x가 지워지니까 5x가 되고 얘는 이 둘 더한 거잖아. 그러면 내가 x를 구하려면 양들 얼마로? 5를 나누면 a는 5분의 봐봐. 얘는 2 곱하기 4의 n승 플러스 2n승 이렇게 끝나. 맞아?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연립방식 풀 때는 봐봐. x를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정리해서 y를 구하잖아.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풀면 좀 어때? 좀 복잡해져 계산이. 그러니까 아예 x, y를 어떻게 해? 아예 따로 구하는 센스가 좀 필요한 거지. 그럼 그럼 y는요? 그럼 이번에 여기다 2를 곱하는 거니까 얘는 2x 마이너스 2y 얘는 2 곱하기 2거잖아. 맞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는 요 둘을 이번에 뭐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야. 처음에 이 둘을 더한 거고. 맞아? 그래서 이 둘을 우리가 빼주면 이번에는 봐. 여기서 얘 뺀 거니까 아이고 4다.
자 여기서 얘 뺀 거니까 이거 EX가 지워지잖아. 맞냐? 그럼 5y는 여기서 얘 뺀 거니까 이건 어떻게 돼? 4의 n승 마이너스 2 곱하기 어차피 의미 없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에다가 리미트 씌운 거잖아. 맞아? 그럼 5는 지워지고 최고는 어차피 4의 n승이니까 답은 2분의 1로 수렴하겠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냥 연립방정식이야. 단일도 어려울 게 없는 거지. 언더스탠? 네. 이해했어? 그래서 뭐 쫄지 말고. 그 다음 7번 같은 경우 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일단 문제에서 뭐야? ln분의 ln 플러스 1의 제곱의 극한을 구하라 그랬지? 근데 문제에서 언급한 ln이 누구야? 이 ppn 플러스 1의 길이야. 괜찮아? 그러면 봐봐. 여기는 반전 7번 이런 거 나오면 내가 뭐라 그랬어? 웬만하면 중학도형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럼 이 문제에서 필요한 중학도형은 뭐야? 그치, 피타. 근데 이게 어떻게 이거잖아. 우리가 고1 때 두 점 사이 거리 배웠지? 그 두 점 사이 거리 원리가 뭐냐? 그래서 피타고라 정리 되니까 피타고라 정리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냥. 그럼 얘는 자 끝났어. 일단 문제가 함수가 너무 좀 빙신 같아. 왜? 뭘 줬어? y는 루트 x 이거잖아. 그래서 지금 좌표를 찍어준 게 xn이 지금 누구야? 여기가 4의 n승이야. 맞니 얘들아?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얘는 그럼 4의 n 플러스 1승일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문제가 언급한 거는 야 응? 이 길이를 좀 구해볼래? 이거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 여기서 직각삼 하나 이렇게 만들어줘 그냥. 좌표를 찍지 말고 괜히. 그럼 여기서 얘 뺀 게 밑에 길이잖아. 그럼 이게 4 곱하기 4의 n승이니까 얼마야? 3 곱하기 4의 n승이고. 괜찮아? 그럼 내가 요걸 이 안에 집어넣으면 루트 씌운 거니까 2n승 됐을 거고 얘는 이 안에 집어넣으면 루트 씌운 거니까 2 곱하기 2n승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2 곱하기 2n승에서 2n승 빼가 있는 2n승이지? 그럼 문제에서 3 곱하기 요 길이는 그럼 어떻게 돼? 전체 루트에? 그래서 제곱했네. 얼마야? 3 곱하기 4의 n승의 제곱이니까 9 곱하기로 가자 그냥.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플러스 요거의 제곱이니까 얘는 4의 n승. 이게 ln이야. 맞아? 그럼 어차피 문제는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뭐야? ln 제곱 ln 플러스 의 제곱이잖아. 그럼 편하게 너네가 이거를 이게 ln인데 이거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는 9 곱하기 얼마? 16의 n승. 어차피 나머지 필요 없고. 얘는 거기에 n 플러스 1 집어넣을 거니까 9 곱하기 16 곱하기 16의 n승. 이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9분의 이걸로 수렴하니까 답은 16 나오겠지. 근데 웃긴 건 이 정도 문제가 나와도 있잖아. 몇 점 몇 점이야? 4점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4점짜리 무조건 건져 와야 된다고. 내 말 알겠어? 그래서 일단 자 7번 이렇게 마무리 짓고 그럼 이제 사실 우리가 극한에서 어려운 건 다 끝난 거야. 선생님 그럼 그 뒤에 있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단 1도 어려울 게 없지. 왜냐? 우리가 일단 봐봐. 여기 나와야 되나? 우리 함수의 극한 공부할 때 조건식이 주어진 문제 푼 적 있어 없어? 있어요. 뭐 x 플러스 1 곱하기 fx가 어디로 수렴할 때 뭐 이런 거 풀어본 적 있잖아. 그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지? 다음. 어? 저런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자, 그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고. 됐어. 예. 그리고 우리 수투 공부할 때 미정계수 한 적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미정계수는 있잖아 얘들아. 수투에서 했던 미정계수가 오리지널이야. 왜냐면 거기는 x가 a로 갈 때 0분의 0권의 부정형이 쓰이잖아. 맞아?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나오는 미정계수는 어때? 너무나 쉽지? 왜냐면 봐봐. 문제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리미트 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2n 플러스 1분의 a 이런 게 미정계수거든. 무한대에서의 미정계수. 이게 만약에 2로 수렴했대. a 플러스 b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a 얼마야? 0. b 얼마야? 그래. 답은 4. 이런 게 3점짜리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거 왜 3점이에요 선생님? 여기 숨겨졌잖아. 여기 오픈하고 이거 물어보면 2점. 2점짜리는 말하기도 싫어.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거. 그럼 24쪽으로 넘어가면 자, 9번의 답이 뭐야? 암산대로 가자 그냥. 8점 9번. 3분의 2 나오겠죠? 맞아? 네. 네. 왜냐면 6의 n승이 포인트잖아. 근데 분모의 개수는 1이지. 분자는 6a이고. 그럼 그 6a가 4가 나와야 되니까 a는 3분의 2. 이런 게 미정계수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이때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을 거야. 집에 가서 문제 풀어보고 안 되는 건 질문한다. 알겠지? 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 구간 나누기에다 별표 5개 박아놓고 별표 5개야. 요거는 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그런데 요거 조금 이따가 하고 그 다음으로 가봐. 30쪽에 보면 30쪽에 극한의 성질이라고 나오지? 네.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봐봐 얘들아. 수열의 극한의 성질은 함수의 극한의 성질과 어떨까? 똑같아. 단 이렇게 바뀌겠지. 여기 봐.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베타로 수렴할 때 이렇게 바뀌겠지. 함수의 극한에서 뭐였어?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gx가 베타로 수렴할 때였잖아.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은 뭐야? 극한의 성질에서 수렴 더하기 수렴은 수렴, 수렴 빼기 수렴도 수렴, 곱한 것도 수렴, 실수변도 수렴, 나눈 건 분모가 0이 아니라 전제에 대해서 수렴인데 얘는 어차피 무한대만 다르니까 그것도 안 나와. 그리고 뭐 나와? 출출해? 어? 출출해? 네. 아니지 병신아. 출근능력이 떨어져서 무슨 수학을 하겠다고. 자, 그리고 배운 게 뭐냐고. 그렇지, 샌드위치 정리가 있었잖아. 그럼 샌드위치 정리의 핵심은 뭐야? 일반항 자체에 등호가 빠져도 언더스탠? 양변의 리미트를 취하면 등호가 들어간다. 근데 내가 이때 이 의미가 뭐라 그랬지? 함수 값은 다를 수 있으나 모이는 장소가 같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C에까지 나와서 얘랑 얘가 알파로 가면 얘도 어디로 가? 알파. 이게 샌드위치잖아. 그리고 니네가 풀었던 2학년 때 함수의 칸에서 배웠던 샌드위치가 어려웠어 문제가? 어려울 거 없었지? 이쪽은 일반항만 어렵게 주지 않으면 이것도 어려울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공부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가볍게 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어떤 거 볼 거냐면 자, 책에 나와 있는 이 32쪽의 발전 1번 빨리 풀어 시간 없어. 발전 4번 그리고 35쪽의 발전 5번 요 세 개를 일단 빨리 풀어보자. 자, 안 풀린 문제가 뭐야? 괜찮아 그냥 다 물어봐. 4번이요. 몇 번? 4번. 4번 몇 페이지 4번이? 33페이지 33 또! 이거 하나? 봐봐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33페이지 4번은 이걸 뭐라고 부르지? 보통 점화식의 칸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 좀 정리를 하자. 뭐냐면 이 수연의 칸에 나오는 점화식 칸은 크게 문제 유형이 두 종류야. 첫 번째 뭐냐면 이게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치환해서 푸는 문제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걸 치환해서 푸는 문제의 특징이 뭐냐? 이런 거지. 우리가 보통 수연의 칸에서 자 제일 중요한 거야. 뭐냐면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이렇게 쓰잖아. 그럼 우리가 이때 이 표현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야? 라고 질문하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 제일 큰 일반. 자 다시 이게 뭐야?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저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A1부터 A 무한대까지 더한 값을. 어디서 또 이상한 걸 주워 들어갖고 와가지고 씨발 섞였네. 뭘 더해 더하기는 무한번째항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해서 AN 그러면 이게 N번째항이지.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5를 집어넣으면 다섯 번째, 10을 집어넣으면 10번째항이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이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표현이 뭐야? 무한번째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내가 너네한테 야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무한번째항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수열의 칸은 결국 몇 번째항에 관심을 주는 거야? 무한번. 그래 무한번째항에 관심을 두는 거야. 근데 이게 극한에서만큼은 그럼 지금의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게 무한번째항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 그럼 이건 몇 번째항일까? 무한번. 그리고 이것도 무한번째항이지. 왜 우리가 배운 내용이 그거잖아. n 앞에서는 그러니까 무한대 앞에서는 상수를 더해도 그냥 무한대잖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도 무한번째항 얘가 의미하는 것도 무한번째항이니까 극한에서의 표현으로 본다면 이 둘의 표현은 어때? 같은 표현이고 특히나 여기는 이 아저씨가 수렴을 한다면 당연히 수렴의 말뜻이 뭐야? 보인다. 어떤 특정 항 이상의 모든 항들이 알파 쪽으로 모인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 n번째 항도 글로 갈 거고 그치? n 플러스 1번째 항도 글로 갈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둘은 똑같이 뭐야? 이런 논리가 쓰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an 자체를 치환을 해가지고 뭐야? a 자체를 치환을 해서 답을 구하는 케이스겠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 간혹가다 자, 대부분은 이제 점화식의 극한을 묻는 문제가 나오잖아 얘들아. 그럼 봐봐. 대부분 문제 다 얘로 푸는 거야. 근데 간혹가다 이걸로 풀려고 접근을 했을 때 뭐 0은 0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럼 0은 0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지? 좌변도 0 되고 우변도 0 된 거야. 모순도 일어난 건 아닌데 극한을 못 찾지?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일반항을 찾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에서 야 a1이 1이고 an 플러스 1이 2an 마이너스 3이래. 언더스탠? 그때 문제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이걸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무슨 식이야? 점화식이지? 그럼 이 점화식으로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일반항을 집어넣어서 극한을 구하는 문제라고 착각을 해.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점화식의 극한은 그게 아니라 그럼 여기는 얘가 수렴을 한다라고 치면 근데 여기는 이 값을 알파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알파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를 구하라는 얘기지. 이해해? 그리고 여기는 이 주어진 점화식의 양변의 리미트를 취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알파하고 놓고
얘는 그럼 좌변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m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되겠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m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왼쪽과 오른쪽의 식이 똑같으니까 얘는 극한값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a는 알파로 간다고 했으니 여기는 얘는 어디로 가? 알파로 가겠지. 그럼 얘는 알파가 돼. 그럼 얘는 어디로 가? 여기는 얘. 알파로 가겠지. an.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알파 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슝슝 넘기면 알파는 얼마야? 3이고 지금 이렇게 푸는 게 저만식이 극한인 거야. 언더스탠? 근데 간혹가다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을 썼을 때 좌변도 0되고 우변도 0돼 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그때는 일반항을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 좌변은 0이었는데 우변이 만약에 5가 됐어. 그건 뭐야? 영으로. 그럼 모순이 일어난 거지. 0은 5. 다 잘못했잖아. 그렇게 돼버리면은 걔는 모순이 일어난 거고 걔는 발산한다는 뜻이야. 언더스탠? 그러니까 우리가 점화식을 끼고 있는 극한 문제는 생각보다 문제 난이도가 어때? 쉬운 편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 교에 이 점화식의 극한에 대한 내용을 하나 정리하자. 알겠지?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 문제가 만약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봐봐. 기본 몇 번? 1번처럼 나오면 이 문제 완전 개 병신 문제지. 언더스탠? 근데 지금 얘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 그래서 가장 4번처럼 준 거야. 준 병신 문제. 그러니까 오늘이 지나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푼다 못 푼다? 풀어야 돼. 왜냐? 이거잖아. 봐봐. 첫째 항이 2고 별로 중요하지 않지. 가장 4번. 왜 첫째 항이 2항이 별로 안 중요할까? 일반항을 구할 게 아니니까. 초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극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애잖아. 맞아? 근데 얘는 지금 모든 항이 양수인수야. 이건 중요해. 이때 2차 방정식이 자 x의 제곱에 봐봐. 전체 루트의 an x 플러스 이렇게 써 있어. 괜찮아 얘들아? 얘가 중근 가져야 된대. 그럼 여기는 얘가 뭐야? 중근 가질 때 문제는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이때 이걸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야 일단 여기가 중근 가져. 이거 누구에 대한 방정식이야?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여기는 an을 상수 취급해야지. 그럼 여기는 an을 상수 취급한다는 거는 개수로 보라는 얘기야. 맞죠? 그럼 이게 뭐야? 판별식 t 중근이니까. 그럼 얘는 뭐야? an 마이너스 4에 ac니까 an 플러스 이거지. 근데 사실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극한은 내가 대충 두선두선 계산하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0 되면 또 우리는 또 깨알같이 이런 거를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럴 필요가 없어. 왜? 그럼 어차피 여기는 얘를 내가 알파로 볼 거 아니냐? 맞아 틀려? 맞아요. 그리고 0변에 리미트 칠 거 아니었어? 그럼 이거 얼마 돼? 알파. 이거 얼마 돼? 그럼 결론적으로는 저만식의 극한이 나오면 그냥 이런 과정에서 다 알파로 놓고 그냥 풀어버려서 알파가 보면 끝나는 거네. 그러니까 문제가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쉬운 건데 이것도 판별식에 같이 물어봤기 때문에 몇 점일까? 4점짜리 나왔던 평가 문제인 거야. 언더스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선생님이 한 3월 만약 우리가 3월, 4월까지 같이 수업을 한다는 전제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된다면 보통 3점의 기준, 4점의 기준을 내가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단계별로 계속 점수를 올려간다는 느낌으로 연습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3점을 묻는 문제와 4점을 묻는 문제의 포인트들이 있어. 그러니까 막 무조건 뭐 어려우면 4점, 쉬우면 3점 이게 아니라 그 포인트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야? 쉬운 4점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봐봐. 그럼 여기는 얘는 그럼 이제 알파 빼기 얼마야? 이거 아니야? 네. 그럼 알파 얼마야? 3분의 4. 끝. 오케이? 근데 이것도 원래는 양변의 리미트를 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풀이 과정을 외워도 상관이 없는 게 수능이나 시험에는 서술형이 없거든. 그래 안 그래? 하지만 내신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신 준비할 때는 저거 리미트를 취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신에서 답을 쓸 때는 여기다 리미트 다 취해서 알파로 쓰려면 뭐 다 써줘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일단 이런 거 잘 체크해 두시고 그럼 이제 요거 빼고 다른 질문 없으면 일단 다음 시간 숙제는 35쪽까지야. 일단 지금까지 한 걸로 봤을 때 알겠지?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어디로 가? 별표 5개짜리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일명 구간 나누기라고 불러. 뭐 나누기? 구간 나누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봐봐. 극한 파트에서 나오는 함수들 중에서는 구간 변함수라는 게 있지. 근데 너네가 이제 나중에 봐. 시간이 지났을 때 수투나 미적 학습에서 이 구간 변함수가 항상 구간별로 처음부터 나오는 건 아니야. 구간별이 아닌 것처럼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 대표적인 게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거 적어놨어? 안 찍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생각해봐. 원래는 구간별 함수인데 구간별로 원래 구간별 함수인데 구간별이 아닌 것처럼 나오는 경우들 있잖아. 네. 대표적으로 어떤 애들이 있냐고. 가운. 지우가 맞춰볼까? 말해볼까? 지우가 말하면은 내가 토요일 일요일 수업에 들어갈 거 한번 생각해볼게.
사실 내가 토요일 수업을 뺀 거는 있잖아. 다 싫어서가 아니라 딱 2명이 거슬려서 내가 뺀 거야. 아. 괜찮아. 너 아니니까 괜찮아. 나 잘 모르잖아. 나 널 잘 모르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그러면? 근데 졸라 좋아해. 내가 앞에 욕하고 막 지랄하면은 옆에 앉아보고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거 왠지 알아? 본인이 욕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야. 자, 봐봐. 그럼 어떻게 대표 중에 누가 있을까? 가우스. 가우스? 뭐 일종의? 근데 너무 장황하게 생각했지? 가우스 말고. 아, 더 쉬운 게 있는데? 절대값. 원래 우리가 절대값 x라고 하는 애는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와 0으로 원래 분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니네 지금 희한한 게 뭐냐면 봐봐. 문제에서 fx가 x가 0보다 클 때 뭐 1이고 x가 0일 때 2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 아이고 만약에 뭐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거 보고 우리 무슨 생각해? 구간변함수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fx가 자 x가 0이 아닐 때는 x분의 절대값 x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우리가 이걸 구간변함수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 근데 이것도 어쨌든 절대값에 벗겨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럼 0보다 크면 지워지니까 1이고 0보다 작으면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1이 되잖아. 네. 맞아? 이런 애들의 일환으로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누구야? 지금의 이 등비수열의 극한인 거야. 뭐라고? 등비수. 그러니까 지금 봐봐. 구간 나누기라고 써있잖아 위에.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는 식의 일반항이 뭐야? 다 x의 n승이니까 등비수열 꼴 아니야? 왜냐면 니가 이건 생각해야 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지수함수와 다항함수의 차이가 뭐지?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우리 찌그리들은. 지수함수와 다항함수의 차이. 중거리. 저런 병신 같은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지수함수와 다항함수를 구분짓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니야. 왜 너네가 생각해봐. 뭐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항함수 뭐 이렇게 배우지 않냐? 그러면 이런 함수를 삼각함수라고 한다. 이런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한다. 이런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한다. 그런데 로그함수랑 상함수는 너무나 명확해. 너무나 명확하게 달라. 딴 애들하고. 그치? 근데 간혹가다 다항함수랑 지수함수는 있잖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보면은 판단이 하겠지만 그 차이를 물어보면 애들이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다항식 문제고 어떤 문제가 지수꼴 문제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야. 나중에 문제를 디테일하게 막 후벼내잖아? 그러면 100% 거기서 헷갈려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당장 미분만 하다도 그렇잖아. 다항함수랑 지수함수를 구분짓지 못하는데 미분은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간혹가다 뭐 이런 애들이 있어. 2x는 미분하면 x 곱하기 2 x 마이너스. 완전 씨발 훌륭한 애들이지. 이런 애들 있어. 진짜로 있어. 근데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지수함수와 다항함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야? X 위치. 그래, 미지수의 변수의 위치잖아. 변수의 위치가 아래쪽에 있으면 다항함수고 변수의 위치가 위에 있으면 무슨 함수? 지수.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함수의 수열의 칸에서는 변수가 누구니까? 변수가 n이니까 x의 n승 그러면 걔는 지수꼴인 거지. 왜냐면 n이 위에 올라가 있잖아. 대신에 n의 3승 그러면은 걔는 다항식인 거지. 언더스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지금 구간 나누기라는 이 단원 챕터는 일종의 구간별함수를 누구로 정의내준 거야? 등비수열로 정의내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구간 나누기가 써있지? 별표 5개 썼지? 그 옆에 뭐라고 적어놔? 거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변수 체크야. 변수 체크라고 쓰고 변수 체크라고 썼으면은 자 이렇게 쪼개서 오케이? 자 f의 변수는 누구야? x고 리미트의 변수는 n이다라고 딱 써놔. 그러니까 얘는 극한의 입장에서는 누가 변수야? n이 변수인 거고 함수의 입장에서는 누가 변수지? x가 변수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뭘 배웠냐면 얘들아 등비수열의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러다가 등비수열의 자체는 단독으로 문제 안 나온다 그랬지? 하지만 이런 꼴로 나온다고. 근데 이게 출제 빈도가 생각보다 어때? 높고 얘가 우리가 수에서 배웠던 누구나 연속과 연결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지금 우리가 배웠던 등비수열의 칸은 여기 봐. 일단 A 아래 n 마이너스 방금 전에 배운 거죠? 그러다가 일단 여기는 얘를 최초에 뭘로 나눈다 그랬어? 초항. 그래 초항으로 몇 개? 2개. 그래서 초항이 0이냐 초항이 0이 아니냐 빨리 갈게. 그럼 초항이 0이면 얘는 100% 수렴. 극한값은 0이고 초항이 0이 아닐 때 공비를 몇 개로 쪼갠다고? 4개로 쪼개서 하나가 뭐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 1? 그 다음에 뭐야? 1보다 크고 마이너스 작다? 마이너스 1. 그리고 뒤에 밑에 있는 두 개는 뭐야? 발산이었고
위에 있는 두 개는 뭐였지? 수렴이었지. 그래서 위에는 마이너스 1과 이상에서는 어디로 수렴? 0으로 수렴. 근데 1이면 그때는 초항으로 수렴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만약에 이게 얘들아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그러면 x의 n에서 이런 놈이 들어가면 그럼 이건 우리가 등비수열로 봐야 되지 지수니까. understand? 그때 공비가 누구야? 그렇지. x가 공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는 뭐다? x를 찢을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그때마다 수렴반수 내부가 달라지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누구냐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발전 12번이야. 그럼 발전 12번을 의탄한 지금 같이 풀고 나머지 문제는 집에서 누구랑? 그래 엄마랑 같이 풀어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얘는 이거야. 발전 14번으로 가자. 어제는 요즘 우리 수학과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갖고 막 석훈이가 막 자기 애들 나간다고 엄청 와서 고민 토론을 했어. 한 30분 나랑 얘기를 했지. 근데 갑자기 난공이 또 졸라 심각하게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얼굴이 좀 많이 안 좋다 그랬더니 아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왜?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대. 석훈이를 죽였지. 꼭 칼로 찔러야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석훈이가 막 그래서 자기 수업의 문제점이 뭔지 나랑 한 30분을 대화를 나눴어. 그럴 땐 또 내가 또 아주 또 선배 강사로 또 아주 멋진 또 대화들을 해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석훈 때문에 이제 알겠다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딱 이러고 이제 나가는데 근데 안국이 저기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막. 내가 왜? 그랬더니 얼굴도 너무 표정이 안 좋아. 왜 그래? 그랬더니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자기 힘들다고. 내가 난공이 영어과 팀장 됐어. 그래서 난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왜 또 그럴 수 있잖아. 팀장 됐는데 우리 학원 팀장의 특징이 뭐야? 월급이 오르지 않아. 그냥 팀장인 거야. 일만 졸라 시켜. 나 원래 그런 새끼잖아. 그래가지고 남한테 난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왜 팀장 하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했더니만 애들이 너무 힘들어 애들이 너무 힘들다. 그 덕분이가 씨발 이런 새끼야. 이런. 그래서 아까 나랑 담배 대표에서 얘기하는데 오늘만 신규가 6명 들어온대. 좋은 거지. 나는 그걸 이해가 안 돼. 왜 스트레스 받지? 근데 거기는 뭐 5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대. 그게 왜 스트레스 받는지 잘 모르겠어. 5등급도 32만 원, 2등급도 32만 원. 그렇지 않냐? 여기는 63만 원, 63만 원, 63만 원, 63만 원. 때에 따라 뭐 특강을 하면 83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난 그렇게 보통 기준으로 잡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는 120만 원짜리, 얘는 뭐 40만 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학원에 보면 소외된 계층들 있잖아. 그 소외된 계층의 눈을 보게 돼 있어. 보통 보면 이렇게 막 인사들도 있지만 조용히 학원 다니는 애들 있잖아. 이 교실은 뭐 씨발 다 인사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여기 소외된 계층. 그럼 이런 소외된 계층을 딱 보면 이제 선생님 나는 그래. 내가 항상 강사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런 소외된 계층에 항상 관심을 가져라. 네. 석훈이랑 민섭 선생 눈이 역시 유이태는 굉장하다 그런 내가 딱 그러지. 그 소외된 계층이 우리 학원의 전기세를 담당하고 있다. 어때? 완전 필사적인 자본주의적 성향. 어떻게 생각해, 용호는? 근데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절대로 너희들한테 학원의 기능에 대해서 항상 입학해갖고 너희들 대하잖아. 어떻게 생각해? 맞지? 아니 왜 내가 개인적으로 승건이한테 지랄하고 욕할 이유가 없어. 덩치 나보다 근데 덤비면 어떡할 거야? 승건이 내가 승건이하고 야, 이름 뭐였지 너? 저 황준남. 미안해 준남아 한 10번만 더 물어볼겠다. 그 전에 이거 물어보게 할게. 아니 승건이랑 준남이랑 나한테 막 뛰어온다고 생각해봐. 한 마리 용과 호랑이가 달려들어오는 건데 여기 약간 좀 백곰 쪽에 가깝지. 얼마나 무섭겠어 내가. 근데도 일단 내가 이 새끼한테 지랄할 수 있는 건 내가 선생이기 때문에 달려올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막말로 얘가 우리 옆집이었으면 내가 얘가 게임을 하든 뭐라든 뭔 상관이야. 그래 안 그래? 우리 학원에 돈을 내고 온 이상 그 돈은 뭐야? 성적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야. 근데 가끔가다 이 맥신 커피를 바꿔가려는 애들이 있어. 내가 한 달에 학원비를 40만 원 내고 맥신 커피로 본전을 뽑아가려면 그러면 씨발 와서 하루에 맥신 커피 100잔씩 마셔야 돼. 그게 아니라 성적으로 바꿔가야 돼. 그러니까 너네 공부 안 하면 내가 자꾸 좀 필요 이상의 지랄을 떠는 거야. 근데 학원에서 있잖아. 그렇게 안 하고 나는 그런 학원부터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 네 인생이 중요한 거야. 너의 꿈, 응? 너의 재능. 선생님이 이런 걸 너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부터 피해야 되는 거야. 예전에 석훈 선생님 나한테 개욕을 한번 쳐먹은 적이 있어. 뭐였냐면 어떤 애가 그만뒀다? 근데 이제 석훈 선생님이 그랬대. 응원할게. 너는 씨발 로맨틱 드라마 찍냐? 아니 뭘 응원을 하긴. 아니 어떻게 생각해? 근데 걔가 예를 들어 뭐 차라리 다른 학원에 가면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 그냥 공부를 안 하겠다고 학원을 그건데 뭘 응원해 걔를. 여기는 학원인데.
그래 안 그래? 나는 이하론한테, 그러니까 이하론 내 아들이잖아. 난 이하론한테 그런 걸로 돈을 받지 않잖아. 난 이하론하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야. 아직도 보른지. 아직도 보른지냐고. 넌 도대체 언제 씨발 언제 레벨이 올라가는 거야? 왜 계속 보른지야? 아빠 분발할게 막. 이하론과 나와의 대화야. 응?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승민이한테 야 승민아 언제 급이 좀 올라가? 언제 골드 달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여기는 한 권이니까.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좀 더 빡빡한 건 있어. 얘네도 마찬가지야. 올해 대학을 가야지. 그치? 아, 대학을 내년에 메가스터디 가서 갈 거면 여기 뭐하러 다녀. 아, 그래, 안 그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필사적으로 할 거야. 근데 너희들이 필사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거는 있잖아. 사이드적인 거야. 너네가 작정하고 나를 속이려고 하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지 않냐?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날 뭐 갑자기 승환이가, 아니, 저 학교에서 뭐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7시에 끝나요. 그러면 30분씩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뭐 학교 전화해? 어? 뭐 3학년 2반, 어? 승원이, 해요? 그러면 학원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삼촌이야, 씨발, 왜?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속이지 말고, 그리고 공부해야 대학 간다.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 마. 반드시 공부해야 대학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싫어도 해야지, 뭐 어떻게 지금. 그래서 얘들아, 공부라는 게 그래. 누구나 다 싫어하지. 그거 좋아하는 새끼 어딨어. 뭐 있긴 있겠지. 많진 않을 거야. 그럼 다 싫어하는 애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애들을 사회는 인정해 주는 거야. 싫어해도 그만큼 버텨내고 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맨날 씨발 PC방 가서 게임이나 하고 막 그러면 되겠냐 안 되겠냐? 조금 얘기해봐. 백곰인가 오늘? 나는 정말 무서울 것 같아. 얘랑 희삼이랑 석훈이랑 준남이랑 같이 나한테 달려오면은 어후, 100만 장군이 뛰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등치만 좋으면 뭐해. 그냥 돼지 소리나 듣는 거지. 공부해서 대학하면 아 체격 좋은 훈남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일단 보자 얘들아. 그럼 지금 이태가 얘기가 뭐냐면 우리 시험에 나와 이거 보고 얘기할게요. 일단 12번 문제 한번 봐봐. 문제가 뭐라고 써있냐면 fx가 뭐라고 정의됐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일단 쓸게요. 그럼 얘는 x의 n승 플러스 b 분의 뭐야? a의 x의 n 플러스 s 더하기 4 이렇게 나왔어. 맞네 얘들아? 그때 얘가 x는 1에서 연속이 되는 ab를 정해봐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런 거 딱 그냥 보면 있잖아. 사실 문제를 판단하는 건 어려울까 쉬울까? 이 문제가 봐봐. 구간 나누기 문제라면 판단하는 건 어렵겠어 쉽겠어? 매우 쉽지. 왜냐면 이렇게 끼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우리 책에 있는 문제들 봐봐. 다 똑같은 형태잖아. 그럼 우리 이런 형태의 문제를 앞으로 뭐라고 인식한다? 구간 나누기 인지한다. 근데 구간 나누기의 정확한 명칭은 뭐야?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야. 그러니까 당연히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가 됐는데 나는 씨발 이 새끼 뭘 몰라? 공비를 몰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야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 문제가 나왔는데 공비를 모르면 무조건 몇 개로? 무조건 4개로 쪼개는 거야. 공비를 모르면 알겠어? 그럼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지금 fx라는 놈은 이렇게 하나의 표현으로 나왔지만 여기는 이 자체는 사실은 4개의 구간으로 쪼개져야 되는 거지. 언더스탠?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공비가 누구니까? x니까 첫 번째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서 x가 1 사이. 괜찮아? 근데 만약 여기에 x라가 다른 애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 네. 그럼 다른 애들 자체를 그냥 공비로 보고 찍고 나중에 x 보면 나중에 찾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2x 빼기 1이 들어갔어. 그럼 2x 빼기 1로 다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그걸 x로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쫄 필요 없어. 그럼 두 번째가 x가 얼마일 때? 1 세 번째가 x가 1보다 크고 x가 뭐야? 잡을 때 마이너스 잡을 때 마지막 x가 얼마? 마이너스 이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는 얘는 별로 관심 가질 필요 없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들어가면 있잖아 좀 약간 문제가 꼬여. 왜냐면 자 x가 마이너스가 1 사이야. 그럼 생각해봐. 분모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럼 이 x의 n승은 어디로 갈까? 0으로 가겠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가?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리미트 안에서는 n이 변수니까 n이 없는 애들은 다 뭐야? 상수인 거야 그냥. 그럼 여기는 얘는 나머지 0되니까 뭐야? 분모에 누구다 뭐? b. 분자에는 이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1의 n승은 그냥 1이니까 이때 그냥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얘는 1 플러스 b. 그 다음에 뭐야? a 플러스 5. 맞지?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이거는 뭐야? 원래는 1보다 클 때는 발산하거든 무한대로?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원래 명확히는 진동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비가 1보다 작다는 것은 풀만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계속. 그럼 공비가 1보다 작으면 무조건 얘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는 무조건 진동이야. 그런데 진동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것은 얘를 공비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 아니야? 맞아? 예를 들어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제일 만만한 수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면 그러니까 진동의 종류가 세 가지거든. 첫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A가 마이너스 A를 왔다 갔다 해. 그치? 이게 일정 간격의 진동이지.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2면 그때는 진동의 폭이 커져 이렇게.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그때는 진동의 폭이 작아지지. 그러니까 진동의 폭이 작아지다가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럼 진동의 폭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그냥 이거는 무한대처럼 생각을 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는 이 둘을 뭐야? 같이 묶어놓은 거야 내가. 이게 책에 나와 있는 범위는 내가 나눈 범위랑 좀 달라 얘들아. 근데 내가 이걸 같이 묶어놓은 건 이건 무한대지. 이건 진동이지만 막 나중에 진동의 폭이 막 엄청 커질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가니까 요것도 그냥 무한대처럼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되면 얘는 어차피 우리는 뭐야? 개수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x를 어떻게 해야 돼? 살모연씨 꺼내줘야지. 그럼 나머지 조법들은 병신된 거고 얘분의 얘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뭐가 돼? X. 이때는 AX가 되죠? 근데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살짝 문제가 되지. 왜? 마이너스 1의 n승은 내가 정리할 수가 없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거야 얘들아. 이런 뒤에 문제가 나왔을 때 봐봐. 공비가 마이너스 1 되는 경우는 정리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걸 처리해 주려고 지금처럼 아예 1만 봐 라고 말하든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다룰 일이 없어. 아니면 문제에서 여기다가 2n승을 박아놓는 경우도 있어. 그럼 x의 2n승이라면 공비가 x의 제곱인 거니까 1이 들어가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든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때문에 굳이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얘들아 이쪽 문제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문제는 1만 보려면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사실 여기 필요 없는 거야. 맞아? 그럼 얘가 1에서 연속이 되려면 여기다 1을 집어넣는 거야. 맞냐? 여기는 얘랑 여기다 1을 집어넣는 게 어때야 돼? 그럼 식이 몇 개 나와? 3개. 총 3개 나오지? 그럼 여기다 A, B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런 식으로 돼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구간을 나눈다. 그러면 너네가 변수를 정확히 체크해야 돼. 근데 fx 입장에서는 누가 변수야? x가 변수니까 구간 변함수가 되는 거고 등비수의 극한에서는 n이 변수니까 구간을 나눠야 된다. 딱 떨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시간 지나면 급수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요 나머지 계산은 집에 가서 엄마랑 해봐. 알겠지? 그리고 어떤 문제 풀어볼 거냐면 그 밑에 있는 발전 13번을 한번 풀어볼까? 발전 13번도 나쁘진 않지. 자, 답은? 90. 90? 90이야? 뭐 당연히 90이 될 수밖에 없지.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그치? 왜냐면 봐봐.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얘들아. 발전 13번 F와 G가 나왔잖아. 아 G와 H가 나왔잖아. 그럼 일단 G를 먼저 계산해보면 GX가 뭐라고 정의됐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사실 이 문제는 그래프까지 필요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여기가 되게 심플하게 나왔거든. x의 2n-1이니까 미리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좋겠지? 괜찮아? 근데 우리가 어차피 그럼 얘는 공비가 누구야? x의 제곱이야. 근데 이걸 기억해 얘들아. x나 x의 제곱은 그냥 동일하게 나누면 돼. 그럼 여기는 gx는 구간을 몇 개로 쪼갠다? 4개.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1에서 x가 1 사이 x가 1일 때 x가 1보다 크고 y 작을 때 중요한 건 이건 안 바뀌니까 이거는 쫙 외워버려 그냥. 그럼 처음에 일단 얘네가 빵빵 되지?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x가 1이면 이 안에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얘는 2분의 0이니까 0이고 그 다음 x가 1보다 크면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보라 그랬지? 그럼 얘는 뭐야? 개수비니까 x분의 1이고 얘는 뭐니? 마이너스 1로 어차피 얘가 1이 되잖아.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주의할 거는 1, 마이너스 1이지. 이게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네. 맞아? 네. 그럼 얘는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2분의 마이너스 2 소리. 오케이? 아 왜 1 되고 마이너스 1 되니까 씨발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빼기 1 그치? 됐어? 순팔이 뭐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이거의 그래프 그려야지. 그럼 이거의 그래프 그리는데 어려워 쉬워? 쉬워요. 구간의 기준이 누구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그러니까 항상 구간 변함수는 구간의 기준으로 나눠서 그리면 되잖아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사이에서는 요거니까 마이너스 1 구멍 숭숭 언더스탠? 네. 그리고 지금 얘가 1이면 얼마야? 0. 0이니까 뭐 이래 여기네? 맞아?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니까 여기네? 그리고 이제 이 바깥쪽에서는 x분의 1이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 바깥쪽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쓸 거고 여기는 1에서 이렇게니까 여기에 구멍 뚫고 얘는 이렇게 쓰겠지? 그럼 이게 그리고 나서 보니까 g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야. 얘는 1에서 뭐야? 불연속. 불연속인데 그 불연속인 이유가 값이 달라서지? 그래 안 그래?
또 뭐 굳이 얘기하면 우극한 1, 좌극한 마이너스 1, 함수값 0이잖아. 그래서 불연속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hx는 더 쉽지. 왜? hx 뭐라고 써있어? x가 0일 때, 그러니까 0이 아닐 때인데 얘는 이렇게 할게. x분의 절대값 x, x가 0이 아닐 때, 그래 x가 0일 때는 얼마래? 0?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게 원래 구간 3개짜리를 했잖아 아까. 그래서 x가 0보다 크면 x분의 x가 1이고 x가 0이면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 0이고 x가 음수면은 x분의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이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나눠져서 x가 0보다 클 때 1이니까 구멍 숨 뚫고 이렇게 그리면 돼. 맞아? x가 0일 때는 0이니까 0이고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니까 구멍 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웃긴 거는 근데 문제에서 언급한 fx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오케이? 네. 그럼 원래대로는 어떻게 써야 돼? 이 문제 풀 때? fx가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인? 1. 1인 2차 함수니까 원래는 fx를 x의 제곱에 ax 플러스 b라고 세팅하고 여기는 얘랑 곱해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따지고 얘랑 곱해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따져서 어떻게 해야 돼? a, b를 구해라 이거잖아. 근데 연속에 대한 맥락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짚어놓고 이과는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여기는 얘랑 얘를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어디서 연속인 거야? 1. 이거는 어차피 이미 연속이니까 끝났고 얘는 x가 1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 거야. 맞아? 그리고 얘랑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그것도 얘 불연속인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연속이 돼야 되는데 이때 내가 그랬잖아. 얘가 불연속이니까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돼야 돼.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돼야 되지? 그럼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돼? 불연속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불연속이 이거든 얘가 하나의 값을 고정해 줘야 되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0 돼야 된다 이거였잖아. 맞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값이든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0에서 0 나와야 된다 이거잖아. 그럼 이 fx란 이 아저씨가 어디서 0 되고? X. x 1에서 0 되고 0에서 0이 돼야 되니까 얘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냥 바로 찾아 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정 안 될 때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에서 a, b의 연립 방식을 풀어야 되는 거고. 근데 웬만하면 뭐야? 이렇게 풀어라. 이게 좋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수열의 칸은 사실 내용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담스럽지가 않아. 근데 오늘 의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 우리가 함수의 칸에서 겹치는 부분은 겹치게 그냥 기억해. 하지만 내가 좀 따로 설명해 준 거 있잖아. 뭐 점화식의 칸이라든가 등비 수열의 수렴 발산이라든가 지금 이야기한 구간 이런 애들은 왜냐면 이런 애들이 수열의 칸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내용을 잘 복습해서 일단 이번 겨울에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얘들아. 그래야 3월부터 문제 풀이하면서 내가 넣어놓은 식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어. 근데 지금도 식을 모르고 그때도 식을 모르고 그 다음에도 식을 모르면 식을 모르는데 뭘 업그레이드 시켜.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에 딱 맞게끔 문제를 좀 다양하게 많이 풀면서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 안 풀어도 돼. 지금 배운 내용들이 익숙해질 만큼은 일단 해놔야 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서 내용 마무리 짓고요. 어디까지 숙제라고? 35조까지 문제 풀어오고 얘들아 다음 시간에 하나 해오기 더 있어. 뭐냐면 다음 시간에는 뭐 내 개인에서 예습은 사실 필요가 없는데 얘들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뭐 해오냐면 수열 파트로 넘어가서 우리가 예전에 수원에서 수열 배울 때 시그마의 계산 쪽 배운 적 있어. 오케이? 근데 내가 시그마의 계산을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 유튜브 들어가면 내가 시그마 계산 수업해놓은 거 있어. 그거 영상 보고 알겠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올 때는 시그마의 계산 쪽 내용을 한번 정리해 온다. 그럼 다음 시간에 수열의 계산을 끝낼 수 있어. 알겠지?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